헌법재판소에서는 마흔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결론을 내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변론기일 잡히고 하면 좀 미뤄진 일정인데 네. 오늘 결론이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부분이 굉장히 이 양날의 칼이거든요. 단심제라서 어떤 다른 기관의 통제를 안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 결국은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민심도 잘 헤아려야 되고요. 그만큼 절차적으로 진행을 할 때 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편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마흔혁 임명 문제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셀프 결정 같은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련된 것을 어떤 법리적인 해석이 있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반대하고 네,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 하에서 그 결정문으로서 뭔가 헌법재판소 구성을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예,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음, 그 과정에서 또 그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 또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 전에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눈에 꼼수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네, 헌정사상 최초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헌정사상 최초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계 신기록이 좋은 게 아니에요. 헌법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최초로 30일 만에 이렇게 선고기일 잡았다가 또 2시간 앞두고 또 선고기일 재개했다가 재개한 것도 1시간 반 딸랑 재판했다가 또 민주당에서는 또 표결이 안 돼 있으니까 마흔형 임명 촉구와 결의안이라는 걸 황급히 결의해가지고 마치 표결이 있었던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저는 당연히 이건 각하해야 될 사안인데 이 오늘 선고기일을 갑자기 잡은 것은 저는 임명하는 쪽에 힘을 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임명하는 쪽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수가 뻔히 보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할 정도로 절차가 차분해야 되는데 이 절차 진행을 보면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임명해야 된다는 결정이 좀 논리 비약을 통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결정이 죄송합니다. 음. 그런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장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최장목 대행이 그대로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된다고 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변론 갱신을 거쳐야 되니까 선고기일이 조금 더 늦춰지는 네.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보시나요?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의 문제가 돼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흔혁 후보가 확실한 것은 법리만 놓고 보면 마흔혁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재판에 한 번은 들어와야지 판결에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흔혁 후보는 임명됐지만 이 탄핵 재판에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선고기일이 26일로 잡히면서 결과적으로 그 저는 대법원 판결이 한 2개월 정도면 대법원 판결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2개월이요? 네, 네. 3개월 안에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니까 2개월 정도 난다고 보는데 예. 탄핵 재판도 사실 탄핵 재판이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인용되면 그 사실 2개월 내에 또 대선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기가 우연의 일치처럼 묘하게 그냥 겹쳐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재판이 먼저냐의 어떤 다툼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마흔혁 후보가 임명되면 오히려 이왕 임명된 이상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마흔혁 후보는 사실 탄핵 그 인용하는 쪽에 표를 던지기 확실한 사람이에요. 뭐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로 정상적인 진행을 한다 그러면 변론이 종결되고 아예 그냥 결정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만약에 좀 변칙적인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니 마흔혁 임명했으니까 재판 한 번 더 열어서 재판 갱신하자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탄핵 재판의 결론이 어찌 됐든 늦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할지도 절차적인 보장을 더 막 한 번만 재판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와서 재판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재판을 3번, 4번 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사건 당사자들의 요청,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이든 요청을 했을 때 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야 합의 후보가 아닌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선고가 있으니까 한번 결론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네.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지난 주말부터 국민의힘에서 계속 제기를 하셨었는데 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오동훈 처장에게 이 영장 쇼핑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네. 혹시 좀 배후가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저는 예. 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공수처 출범 후 4년 만에 저희가 중앙지방법원에만 계속 영장을 청구해오고 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계속 국민들이 지켜보셨어요. 물론 사건이 제대로 된 사건은 없었지만 예. 그래도 계속 중앙지방법원에만 해오다가 보통 그 관할 검찰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할 법원이라는 게 있고 네네. 주로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네. 근데 공수처장이 사실은 그 국조특위에 와서는 법리적으로 저는 횡설수설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네. 원래 검찰청은 뭐 부산에 검찰청이 있으면 부산에 법원이 있어서 대응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야지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 와서 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 관할이 중요한데 공수처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만 딱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대상자도 일반 국민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속 관할이라고 해서 중앙지방 법원에 재판을 해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중앙지방 법원에 그동안 영장을 청구해 왔어요. 예. 근데 갑자기 관저가 용산에 있다는 이유로 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4년 만에 처음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분명히 변명하기는 이제 아니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 청구할 때는 이상민 장관이 집이 강남이어서 그래서 압수영장은 이상민 장관 때문에 되게 관련자가 많은데 예. 강남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고 체포영장은 대통령은 관저가 용산이고 용산 집무실에서 또 집무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서부로밖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김용현 국방장관도 집이 서대문구고 관저도 용산이고 사무실도 용산인데 예. 대통령과 똑같지 않느냐. 네. 그럼 왜 김용현 장관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중앙지방법원에 저는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관계는 계속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 오다가 영장이 까다로운 겁니다. 자꾸 기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네. 기각이 되니까 대통령 체포영장을 만약에 청구했다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 가뜩이나 수사권 논란이 있고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거의 공중분해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 못하게 뺏어왔겠죠.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네. 엄청나게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저는 불가피성이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한 데는 반드시 배경이 있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누가 외부의 배우가 있다라기보다 그 누가 그런 못된 깨를 먼저 내고 못된 아이디어를 내서 이 불법 수사를 했는지가 이게 내란죄 부분이 나중에 불법 수사로 판명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수처장한테 누가 이런 보고를 먼저 했고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서부지방법원에 하기로 계획돼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청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네. 어느 시점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부지방법원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 저는 대통령 체포영장이 임박해서 그런 꼼수를 생각한 사람이 수사팀 내부에 있든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조언을 받았든 뭔가 공수처장에게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고발을 하신 거니까 네.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부분도 드러나겠죠? 저는 아직은 고발을 안 했고요. 아직은 고발 안 하셨나요? 그 변호인 측에서 고발을 했고 아, 변호인단에서. 제가 이거는 사안은 중대한데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공수처에 추가 질의를 여러 건을 해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시간을 주고 질의를 했는데도 국조특위 때까지 답변을 안 했어요. 네. 그만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답변 내용까지 다 받아본 다음에 네. 정말 문제되는 것들을 다 추가해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음.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